미국 중고등학생의 자퇴율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일부 학교는 폐교 위기까지 닥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자퇴 선언이 단순한 학업 포기나 반항도 아니라는데요. 그 안에는 심각한 미국 교육 현실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여기 그 위기를 잘 극복하고 미국 모든 학교의 모범이 되어 미국 전체를 들썩이게 만든 한 사람의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임스 카터 뉴욕의 명문 사립고등학교 웨스트브룩 아카데미의 교장입니다. 40대 중반의 나이로 미국 교육계에서 꽤 알려진 인물이죠. 하버드 교육대학원을 졸업하고 20년 가까이 교직에 몸담았습니다. 아내는 월스트리트에서 인정받는 변호사이고 딸 에밀리는 고등학생 그리고 아들 마이클은 초등학생입니다. 남들이 보기엔 완벽한 삶이었죠. 그 사건이 벌어지기 전까지는 말이죠. 제가 평생 무시하고 경멸했던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저와 제 학교를 구했다니요. 모든 일은 몇 달 전 제 인생 최악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시작됐습니다. 저에겐 숨겨진 편견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시아 특히 한국 교육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이었어요. 대학 시절 제 가장 친한 친구 스티브는 장학금을 받고 공부하던 수재였습니다. 그런데 중국인 유학생들의 집단 부정행위로 커브가 망가져 장학금을 잃게 됐죠. 그 일을 지켜본 후 저는 아시아권 교육에 대해 강한 불신을 갖게 됐습니다. 그들은 오직 점수와 결과만 중요시하고 과정은 무시한다는 생각이 제 머릿속에 단단히 자리 잡았어요. 그래서 제가 교장이 된 후 학교 이사회에서 한국과의 교류 프로그램을 제안했을 때 저는 즉각 반대했어요. 회의실에서 제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한국 교육이 뭐가 대단하다고 우리가 배울 게 있다는 겁니까? 그건 그저 암기와 압박일 뿐이에요. 창의성은 어디에도 없죠. 교감 마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제임스, 국제학업성 취도평가에서 한국은 항상 상위권이잖아요. 뭔가 배울 점이 있을 거예요. 제 얼굴은 화가 나서 붉어졌습니다. 그건 그냥 시험을 잘 보도록 학생들을 로봇처럼 훈련시켜서 그런 거예요. 그게 진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까? 제 대학 친구는 아시아 유학생들의 부정행위 때문에 장학금을 잃었어요. 그들에겐 윤리보다 결과가 중요한 거죠. 이사회 멤버들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제가 직접 경험한 일입니다. 그들의 교육 시스템은 우리와 근본적으로 다르고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와 맞지 않아요. 이 교류는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결국 이사회는 제 의견을 존중해 교류 계획을 보류했습니다. 그때 저는 승리감을 느꼈죠. 하지만 그건 폭풍전야였다는 걸 몰랐습니다. 그로부터 몇 주 후 저희 학교에서 엄청난 스캔들이 터졌습니다. 학부모들 중 몇몇이 불법 입시 컨설팅 업체를 통해 자녀들의 SAT와 AP 시험 성적을 조작한 사실이 드러난 거예요. 이 소식은 순식간에 뉴욕 전역에 퍼졌고 웨스트브룩 아카데미는 최악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사무실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교감 마사가 창백한 얼굴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임스, 큰일 났습니다. 뉴욕타임스에서 전화가 왔어요. 우리 학교 학부모들이 연루된 대규모 입시 부정 사건에 대해 취재 중이랍니다.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어떤 부정 사건? 마사는 떨리는 손으로 태블릿을 건넸어요. 화면에는 익명의 내부 고발자가 제공한 이메일과 문서들이 있었습니다. 몇몇 부유한 학부모들이 프리미엄 교육 서비스라는 불법 컨설팅 업체에 거액을 지불하고 자녀들의 시험 성적을 조작했다는 내용이었죠. 이게 사실이라고 확인해봤어? 마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FBI가 이미 조사에 착수했어요. 곧 학교로 올 거래요. 그 순간 저는 다리에 힘이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몇 명이나 연루된 거지?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15명이에요. 모두 영향력 있는 가정의 아이들이죠. 저는 머리가 아파왔습니다. 15명이면 전체 학생의 5%에 해당하는 숫자였어요. 작지 않은 규모였죠. 그날 오후 예상대로 FBI 요원들이 학교에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교장실을 포함한 행정실 전체를 수색했고 컴퓨터와 서류들을 압수해갔어요. 학생들과 교사들은 공포에 질려 있었고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뉴욕타임스 일면에는 대문짝만한 헤드라인이 실렸습니다. 명문 웨스트브룩 아카데미, 대규모 입시 부정 스캔들, 부유한 학부모들의 불법 조작으로 명문대 입학. 기사는 학부모들의 불법 행위를 상세히 다루면서 학교 측의 관리 감독 부실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제 이름이 여러 번 언급되며 책임을 물었죠. 학교 앞은 기자들로 넘쳐났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저는 간신히 학교로 들어갔어요. 교무실에 도착하자마자 이사회 의장의 전화가 왔습니다. 제임스, 긴급 이사회가 열립니다. 오늘 오후 2시예요. 꼭 참석하세요. 이사회는 최악이었습니다. 모든 이사들이 저를 비난했어요. 교장으로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모를 수 있습니까? 이사 한 명이 소리쳤습니다. 우리 학교의 명성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어요. 이건 끔찍한 재앙입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변명했어요. 저도 이 일에 대해 전혀 몰랐습니다. 저는 결백해요. 하지만 아무도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죠. 결국 이사회는 조사가 끝날 때까지 저를 유급휴직 조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문을 열자 평소라면 아이들이 반갑게 달려나왔을 텐데 이상한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거실에는 아내 줄리아가 울고 있었어요. 여보, 괜찮아?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줄리아는 눈물로 얼룩진 얼굴을 들어 저를 바라봤어요. 마이클 선생님에게서 전화가 왔어. 아이들이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있대. 사기꾼 아빠라고 놀림받고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이 저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니요. 에밀리는? 제가 물었습니다. 방에 틀어박혀서 나오지 않아 친구들이 다 등을 돌렸대.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뉴욕의 불빛들이 제 망가진 인생을 조롱하는 것 같았어요. 다음 주 내내 상황은 악화일로를 걸었습니다. 더 많은 학부모들이 스캔들에 연루됐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학교의 명성은 바닥까지 떨어졌어요. 많은 학생들이 전학을 가기 시작했고 교사들도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저는 뉴욕 교육청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그들은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냉정한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교육 관련 단체들도 저를 외면했어요. 20년 동안 쌓아온 인맥과 평판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평소 친하게 지내던 동료들의 배신이었어요. 마사조차 언론 인터뷰에서 교장이 좀 더 세심하게 관리했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를 직접적으로 비난하지는 않았지만 그 말은 제 가슴에 비수가 되어 꽂혔죠. 집에서의 상황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줄리아는 법률회사에서 휴가를 내고 아이들을 돌봤어요. 에밀리는 학교에 가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렸고 마이클은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한 번은 마이클이 울면서 제게 물었어요. 아빠, 우리가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 순수한 질문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아들을 꼭 안아줄 뿐이었죠. 위기가 절정에 달했을 때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도움의 손길이 왔습니다. 어느 아침 낯선 번호로 국제 전화가 걸려왔어요. 제임스 카터 씨 맞으신가요? 약간 어색한 영어 억양이 전화기 너머로 들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누구시죠? 저는 강준혁이라고 합니다. 한국 서울의 국제고등학교 교장입니다. 순간 제 마음에 짜증이 일었습니다. 지금 이 위기 상황에 한국 사람과 무슨 대화를 나눠야 한다는 건지. 죄송합니다만 지금은 좀 바쁩니다. 저는 전화를 끊으려 했습니다. 카터 씨, 저는 당신의 어려움을 돕고 싶습니다. 그 말에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어떻게 도울 수 있다는 겁니까? 교육자의 위기는 세계 교육계의 위기예요. 제가 몇 가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데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한국에 방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농담하시는 거죠? 제가 왜 한국에 가야 합니까? 강준혁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6개월 전 당신이 한국과의 교류 프로그램을 거부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하지만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건 새로운 시각이에요. 우리 학교의 시스템이 당신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한국에 대한 편견이 여전히 강했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미국에서는 모두가 저를 외면했고 학교는 폐교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는 강준혁 교장이 직접 마중을 나와 있었어요. 그는 제 예상과 달리 세련된 정장 차림의 50대 남성이었습니다. 유창한 영어로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죠. 카터 씨 먼 길 오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호텔부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안내한 호텔은 5성급 럭셔리 호텔이었습니다. 방에 들어서자 서울의 야경이 창문 너머로 펼쳐졌어요. 고층 빌딩들과 반짝이는 불빛들이 뉴욕과 다를 바 없었죠. 다음 날 아침 강준혁은 저를 그의 학교로 데려갔습니다. 서울국제고등학교라는 이름의 그 학교는 제 상상과 완전히 달랐어요. 현대적인 건물, 깨끗한 캠퍼스, 최첨단 시설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희 학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준혁이 말했어요. 첫 번째로 들어간 교실에서 학생들은 원형으로 책상을 배치하고 활발하게 토론하고 있었어요. 놀랍게도 그들은 모두 유창한 영어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건 국제문제 토론 수업입니다. 학생들이 직접 주제를 선정하고 리서치를 해서 발표하죠. 강준혁이 설명했어요. 다음 교실에서는 학생들이 3D 프린터와 로봇 키트를 가지고 무언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건 창의적 공학 수업입니다. 학생들이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죠. 복도를 지나면서 벽에 걸린 상장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국제과학 올림피아드 글로벌 디베이트 대회, 로봇 경진 대회 등 다양한 국제대회에서 수상한 기록들이었어요. 이 모든 게 한국 교육의 결과입니까?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강준혁은 미소를 지었어요. 부분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전통적인 한국 교육의 장점과 서구식 창의성 교육을 결합했어요. 암기와 창의성이 서로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점심시간에 우리는 학생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놀라운 건 학생들이 강준혁 교장을 두려워하거나 불편해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어요. 그들은 자유롭게 교장과 대화하며 농담도 주고받았습니다. 우리 학교의 핵심 철학은 존중과 신뢰입니다. 강준혁이 말했어요. 학생들을 존중하고 신뢰하면 그들은 그 기대에 부응합니다. 오후에는 디지털 교실을 방문했습니다. 모든 학생이 태블릿을 가지고 있었고 교사는 대형 스크린을 통해 실시간으로 학생들의 작업을 확인하고 피드백을 주고 있었어요. 이건 저희가 개발한 투명한 평가 시스템입니다. 학생들의 모든 작업과 평가가 디지털로 기록되고 학부모와 교사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죠. 부정행위가 불가능한 그 말에 저는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우리 학교의 스캔들도 이런 시스템이 있었다면 방지할 수 있었을 텐데. 이 시스템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진심으로 궁금해졌습니다. 강준혁은 기다렸다는 듯이 자세한 설명을 시작했어요. 그들의 시스템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모든 학업 기록을 위변조 불가능하게 보관했고 AI 알고리즘으로 부정행위 가능성을 사전에 탐지했습니다. 이후 며칠 동안 저는 강준혁의 학교를 더 깊이 알아갔습니다. 교사들의 전문성과 헌신, 학생들의 자율성과 창의성, 행정 시스템의 투명성과 효율성 모두 감탄할 만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창의적 문제 해결 교육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실제 사회 문제를 제시하고 팀을 이뤄 해결책을 찾도록 했어요. 한 팀은 지역 노인들의 디지털 소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앱을 개발 중이었고 다른 팀은 환경 오염을 줄이는 혁신적인 방법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사회적 책임감과 리더십을 키우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강준혁이 설명했어요. 저는 점점 제 편견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교육은 창의성이 없다는 제 생각은 완전히 틀렸어요. 오히려 그들은 전통적인 학업 우수성과 혁신적인 교육 방법론을 훌륭하게 결합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간의 방문 마지막 날 강준혁은 저를 그의 사무실로 초대했어요. 카터 씨, 이제 당신의 학교 문제를 해결할 시간이에요. 제가 몇 가지 제안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상세한 계획서를 저에게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웨스트브룩 아카데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들이 담겨 있었어요. 투명한 평가 시스템 도입, 창의적 문제 해결 교육 프로그램 실행,
학부모 참여 시스템 구축 등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안들이었습니다. 이 계획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저는 여전히 의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강준혁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물론입니다. 우리 학교도 몇 년 전 비슷한 위기를 겪었거든요. 학부모들의 불만이 폭발하고 학교의 신뢰도가 떨어졌죠. 하지만 이 시스템을 도입한 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기로 했어요. 다른 선택지가 없었고 강준혁의 학교에서 본 것들은 분명 효과가 있어 보였으니까요. 뉴욕으로 돌아온 후 저는 즉시 강준혁의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먼저 뉴욕주 교육청에 한국에서 배운 투명한 평가 시스템을 소개하고 이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했어요. 교육청 관계자들은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지만 시스템의 구체성과 효과성에 점차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블록체인 기반의 성적 관리 시스템은 그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죠. 이 시스템이 실제로 작동한다면 뉴욕 전체 학교에 도입할 가치가 있습니다. 교육감이 말했어요. 다음으로 저는 학교 이사회를 설득했습니다. 강준혁에게 배운 창의적 문제 해결 교육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이를 통해 학교의 이미지를 새롭게 할 수 있다고 강조했어요. 우리가 지금 위기에 처해 있지만 이것은 또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교육의 본질로 돌아가 진정한 혁신을 이룰 수 있는 기회죠. 이사회는 조심스럽게 제 제안을 받아들였고 시범 운영을 승인했습니다. 몇몇 이사들은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지만 대부분은 새로운 방향에 희망을 걸었어요. 가장 어려웠던 건 학부모들을 설득하는 일이었습니다. 스캔들로 인해 신뢰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고 많은 학부모들이 자녀를 전학시키려 했어요. 저는 용기를 내어 학부모 총회를 소집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신뢰를 잃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그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에서 배운 투명한 평가 시스템과 창의적 교육 방법론을 상세히 설명했어요. 어떻게 이 시스템이 부정행위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학생들의 진정한 성장을 도울 수 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놀랍게도 학부모들은 점차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특히 실시간으로 자녀의 학업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 많은 학부모들이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시스템이 정말 작동한다면 우리 아이를 전학시키지 않을게요. 한 학부모가 말했습니다. 3개월간의 노력 끝에 웨스트브룩 아카데미는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식 투명한 평가 시스템이 도입되었고 창의적 문제 해결 교육 프로그램이 시작됐어요. 학생들은 처음에는 낯설어했지만 점차 새로운 방식에 적응하고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일은 6개월 후에 일어났어요. 뉴욕타임스가 다시 우리 학교를 찾아왔는데 이번에는 긍정적인 기사를 쓰기 위해서였습니다. 위기에서 혁신으로 웨스트브룩 아카데미의 놀라운 변신. 기사는 우리 학교가 어떻게 최악의 스캔들을 극복하고 혁신적인 교육기관으로 탈바꿈했는지 자세히 다뤘어요. 특히 한국에서 도입한 투명한 평가 시스템과 창의적 문제 해결 프로그램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 기사가 나간 후 뉴욕주 전역에서 우리 학교의 시스템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다른 학교 교장들이 견학을 오기도 했고 교육청에서는 우리 시스템을 뉴욕 전체 학교에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FBI 조사도 마무리되었어요. 비록 몇몇 학부모들은 법적 처벌을 받았지만 학교와 교직원들은 무고하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저에 대한 유급휴직 조치도 해제되었고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저를 다시 교장 자리에 복귀시켰어요. 가장 기뻤던 건 아이들의 변화였습니다. 에밀리는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에 깊이 빠져들어 환경 문제를 다루는 프로젝트 팀의 리더가 되었어요. 마이클도 학교에서 다시 행복해했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회복되었습니다. 저는 모든 성공의 비결이 강준혁 교장에게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에게 감사 전화를 걸었습니다. 강 교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 학교가 살아났어요. 강준혁의 대답은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카터 씨 성공은 당신이 이루어낸 겁니다. 저는 단지 길을 보여드렸을 뿐이에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교육의 본질은 학생에 대한 믿음입니다. 한국이 짧은 시간에 이렇게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가 학생 개인의 가능성을 믿고 그들을 존중했기 때문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 무언가가 확실히 변화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편협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한국 교육의 본질은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단순한 암기나 압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에 대한 깊은 신뢰와 존중 그리고 끊임없는 혁신이었죠. 강 교장님, 제가 한국 교육에 대해 가졌던 편견을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당신과 한국에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강준혁은 따뜻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교육자로서 우리의 임무는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카터 씨도 그 점을 잘 보여주셨어요. 그 대화 이후 저는 더 적극적으로 한국의 교육 철학을 우리 학교에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존중과 신뢰를 학교의 핵심 가치로 삼았고 모든 정책과 프로그램에 이 가치가 반영되도록 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강준혁이 말한 학생 개개인의 가능성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학교의 모든 교사들에게 이 철학을 공유했어요. 학생들을 잠재적 부정행위자로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정직함과 열정을 믿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학교 문화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이런 변화는 학생들의 행동과 성과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쳤어요. 학생들은 교사들이 자신을 믿고 존중한다고 느낄 때 더 책임감 있게 행동하고 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부정행위는 급격히 줄어들었고 학업 성취도는 오히려 향상되었어요. 이런 긍정적인 변화는 다른 학교들에게도 영감을 주었습니다. 뉴욕 시내의 여러 학교들이 우리의 모델을 따라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자연스럽게 이런 변화의 주역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1년 후 저는 뉴욕 교육 컨퍼런스에서 기조연설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어요. 주제는 글로벌 교육 혁신 한국에서 배우는 교훈이었습니다. 연단에 올라 수백 명의 교육자들 앞에서 제 경험을 나누는 순간 과거 제가 얼마나 편협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1년 전 저는 한국 교육에 대한 완전히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위기의 순간 제가 무시했던 바로 그 나라에서 구원의 손길이 왔죠. 한국에서 저는 교육의 본질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청중들은 진지하게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한국 교육의 핵심은 학생들에 대한 깊은 믿음과 존중입니다. 그들은 학생 개개인의 가능성을 믿고 그 가능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런 철학이 있었기에 한국은 단 몇십 년 만에 교육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어요. 연설이 끝난 후 많은 교육자들이 제게 다가와 더 많은 정보를 요청했습니다. 그때 저는 결심했어요. 단순히 우리 학교를 살리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미국 교육 전체에 한국의 좋은 시스템을 소개하는 역할을 하자고. 그 결심을 실천하기 위해 저는 강준혁 교장과 함께 한미교육혁신 네트워크를 설립했습니다. 이 네트워크는 양국의 교육자들이 서로의 우수한 시스템과 철학을 공유하고 함께 발전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되었어요. 우리는 교사 교환 프로그램, 학생 교류 프로그램, 공동 연구 프로젝트 등 다양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많은 미국 교사들이 한국을 방문해 현지 교육 시스템을 경험했고 한국 교사들도 미국에 와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나눴어요. 특히 자랑스러웠던 순간은 백악관에서 교육혁신 관련 회의에 초청받았을 때였습니다. 대통령을 만나 한미 교육 협력의 중요성과 양국이 서로에게서 배울 수 있는 점들을 설명했어요. 대통령은 우리의 노력에 깊은 관심을 보였고 연방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지금 그 스캔들이 터졌던 날로부터 3년이 지났습니다. 웨스트브룩 아카데미는 미국에서 가장 혁신적인 학교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어요. 우리 학교 졸업생들은 최고의 대학들에 진학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그들은 단순히 좋은 성적을 받는 것을 넘어 진정한 글로벌 시민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에밀리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하버드 대학에 입학했어요. 그녀는 국제교육 정책을 공부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아빠가 겪은 일이 저에게 큰 영감이 되었어요. 저도 전 세계 교육 발전에 기여하고 싶어요. 마이클도 학교에서 모범적인 학생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어를 배우는데 큰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언젠가 한국에 가서 강 선생님을 만나고 싶어요. 마이클은 종종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가족은 매년 여름 한국을 방문합니다.
강준혁 교장과 그의 가족은 이제 우리의 가까운 친구가 되었어요. 함께 서울의 아름다운 곳들을 방문하고 한국의 풍부한 문화와 역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가끔 밤에 혼자 창문 너머로 뉴욕의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그때 저에게 닥친 위기가 아니었다면 저는 평생 그 편견 속에 갇혀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인생은 참 아이러니하죠. 제가 가장 무시했던 곳에서 가장 값진 교훈을 배웠으니까요. 이제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한국과 미국을 잇는 교육의 가교가 되어 더 나은 교육을 만드는데 앞장서겠습니다. 두 나라의 교육이 서로의 장점을 배우고 단점을 보완할 때 우리 아이들은 더 행복하고 성공적인 미래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한국의 교육 철학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은 기적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을 믿고 존중할 때 그들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잠재력을 발휘합니다. 한국은 이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철학으로 교육 강국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 지혜를 배워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는 저 제임스 카터가 한국 교육을 통해 깨달은 소중한 교훈이자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꾼 여정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